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직접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사례 나눔 준비해주신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최종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많은 팬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셔서 또 부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오늘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연구회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이어서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연구회 회원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바로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 선생님들께는 내일 제가 문자로 링크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원 선생님들 간에 소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이 기다리신 최종길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최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뭐 많이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 없이 그냥 좀 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여기 저의 롤모델이자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또 교자 신생 교장선생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교감선생님, 북부에 있을 때 저 뵀다고 했는데, 기억이 살짝 나기도 하네요. 네. 오늘 어쨌든 그렇고요. 어떤 거를 이제 수업 나눔을 할까 지난주에 좀 제가 상의를 드렸는데 이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준비했는데, 사실 이게 15시간짜리라서 이 15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1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 시간에 대한 걸 좀 주지 않고 일단 쭉 해볼게요. 해보는데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늦지 않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교육이 어쨌든 약간씩 변동이 되고 너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저 신수인 교장선생님하고 옛날 유럽도 많이 가보고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그때 저는 갔다 올 때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늘 수업 방법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고 했었는데,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시대에서 지금 아이들의 현 상태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어떤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배워버리게 된 거예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티칭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약간 적응을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많이. 그리고 이걸 이제 병행하는 수업을 늘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게 그 방법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랫폼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뭐 초등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수업의 방식에서 수업의 주도권을 교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많은 걸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내가 주도권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한테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 기본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학생들한테 해봐라. 그럼 애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늘 고민했었고요. 그런 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20명의 학생이 있던 25명의 학생이 있던 30명의 학생이 있던, 저는 혼자기 때문에 제가 30명을 1대1로 트레이닝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10명이면 또는 20명이면 그 중에 3분의 1의 학생들은 저와 수준에 맞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 금방 하더라. 결론은 그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코칭하고 코칭해서 다 같이, 즉,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100m를 1등만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교육은. 그래서 70m를 가는데 100m는 이제 목표 조절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70m만 가자. 그런데 뒤처지는 학생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70m 가는 걸 원하자. 그러니까 누구 하나 100m 가서 거기서 끝나는 교육은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제 기본적인 수업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과 충분하게 그 과목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대체 이 과목에서 뭐를 할 거야? 너랑 나랑 뭐 할 거야? 우리들은 뭐 할 거야? 그거를 다 서로가 이해하고 진도를 들어가도 1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뭐 3월 달에 막 몰아붙이듯이 진도를 빼진 거와 아니면 나중에 12월 달 가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수업 세우기 과정을 한 2, 30시간 갖는 게 필요한데 그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따가 협동 수업을 하게 되면 대체 팀을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팀을 묶는 방법은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는데 팀을 묶는 방법은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저 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4명이 어떻게 만들어졌지가 어떠한 한 5시간, 6시간 활동을 통해서 그 팀이 만들어진 거랑 그냥 담임 선생님, 교사가 아니면 또는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 임하는 팀의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럼 거기서 주도권을 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그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지금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수준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디에 맞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쭉 해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왜 앞으로 대세가 돼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이게 이렇게 뭐 변하지 않는 대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사회가 갈 때 교육도 그 패러다임에 어떻게 붙여서 가야 될까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를 해.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티칭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도 수업 방법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좋았던 게 뭐였냐면 항상 우리는 자기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도 못 보고 다음날 내가 수업할 그 선생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그 클래스룸도 그렇고 이런 뭐 메타버스 활용화 이런 수업들도 그렇고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내 수업을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어놔야지 수업이 좀 계속 연장돼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메타버스라고 떠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지금 누가 마이크를,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는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좀 넘어갈게요. 메타버스는 아실 거예요. 다 가상 추월이면 메타하고 현실에서 얘기하는 이제 유니버스 합성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뉴스를 제가 잠깐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느 뉴스에든지 다 등장을 합니다. IT 서비스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를 찾아요. 심지어 제가 요즘 많이 들었던 게 은행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은행에 신입사원을 뽑으면 사실 IT 분야는 뭐 5%, 3% 뽑았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IT 쪽에 신입사원 중에 IT 쪽을 30% 이상 뽑았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 은행은 뭔가 상업계열의 계산원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IT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채용 문화 자체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온라인 시대로 되면서 다 이제 이름은 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고 대학가도 전부 가상세계로 해서 뭐 신입생 모집도 하고 이렇게 되는 졸업생들이 최근에 한 2, 3년 졸업한 애들이 학교 와가지고 저는 대학생인데 학교 못 가봤어요. 2년 동안 학교 못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거면 속상하긴 한데 그런 것들도 그나마 대학에서 이렇게 가상세계로 그냥 신입생 모집도 하고 아니 신입생 그 뭐 환영회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많이 달라진겠죠. 뭐 패션도 그렇고 뭐 또 뭐 금융 투자, 뭐 시중 은행 같은 거 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크게 막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거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뭐 9월 달 얘기인데 이게 18개 정부기관이 1,7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민간이 모두 뛰어든다는 얘기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예산들이 실제 교육 쪽으로도 많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그죠? 저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뭐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당연히 네, 엄청나죠. 페이스북. 사실 이 페이스북이 뭐 탄생한 지 얼마 되겠습니까? 30년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을 다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 개 회사 주식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을 다 합쳐도 미국에 있는 아마존 정도 주식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은 더 높겠죠. 페이스북이 3위인가 하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름을 갑자기 메타로 바꾼대요. 메타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네, 페이스북은 한계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도 이제는 메타로 사명을 바꿨다. 즉 뭐냐면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세계 2위, 3위의 기업이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시대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겠죠. 청소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선생님들 건 안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은 40%가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학생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은 모르는 비율이 40%인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 들어가서 뉴스 맨날 근데 메타버스에 실제 하고 있는 뭐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거 이프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또는 아니면 뭐 여기다 오늘 배울 게더탐구 같은 거 가지고 수업을 활용해봐도 이런 거 해본 사람 있냐? 그럼 5%가 안 되죠.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제페토 다 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뭔가 다 할 줄 알고 하는데 막상 그 선생님은 모르는 거예요. 제페토가 뭐야? 너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하고 대화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런 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오늘 여기 배우는 이제 뭐 이런 게더타운 같은 경우로 채용 상담을 하고 또는 뭐 직무연수 인천교육청은 이제 요거 가지고 직무연수도 했더라고요. 직무연수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필요하니까 회사도 이렇게 하겠죠. 좀 이따 뒤에 제가 정리를 해서 바로 보여드릴 텐데, 뭐, 로블록스,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메타버스 관련, 이 로블록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도 여기다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핫하고, 저희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뭐, 제페토, 그 다음에 우리 KT에서, SK텔레콤에서 만든 이프렌드. 아직은 학생들이 이프렌드보다는 이제 제페토를 많이 쓰고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이프렌드인데 요거 이제 순천외대 그 입학식이에요. 입학식인데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니까 이렇게 가상으로 학생들을 다 초대해서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입학식을 진행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이것도 이프렌드라는 건데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신입사원을 뭐 교육을 못 시키니까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 팀식을 교육시키고 SK에 다니는 제 이제 친구가 회사를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출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출근하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나 똑같대요. 가상 지금 그 회사를 자기 회사를 이 가상에 만들어 놨는데 아침에 자기가 로그인을 딱 하면은 자기 회사 앞에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사무실에 가면 진짜 자기 사무실과 똑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아바타 위에 자기 얼굴이 떠다녀가지고 팀장이 회의하자 그러면 네, 그럼 옆에 회의 테이블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가서 자기 일해야 되고 그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근할 때는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꼼짝해서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죠. 출퇴근 안 하니까 뭔가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전담 경찰관들이 이제 학생들은 다 등교해 있습니다. 교실에 등교해 있는 상태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뭐 학교 폭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경찰관들도 아바타죠. 네,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거 만들다가 지금 허가가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교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문의했더니 학교나 이런 걸 홍보하려면 자기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렇게 막 만들어서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허가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클럽인데 이건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운동하는 클럽인데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이거는 그냥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돼 있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제페토하고 또 동일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안에서 뭐 카페입니다. 카페.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 들어오면 같이 커피를 가상으로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모임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허가가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 상태예요. 가 상태인데 저희 학교 외관 건물과 저희 과하고 저희 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을 꾸며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기술연구단체 ASF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상형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유형이 있느냐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기 나온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 다음에 거울세계, 라이프 프로그램 네 개로 나눠진 겁니다. 사실 이게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겠지만 우리 뭐 많이 보셨던 거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에 뭐 포켓몬고가 이렇게 위에 떠 있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이제 나이엔틱의 지구 땅땅 걱정 들어보신 분 있을 때가 없을 거 뭐 코카콜라 텔레포트 같은 경우 싱가포르하고 이제 핀란드 연결한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싱가포르에는 눈이 안 오니까 싱가포르에다가 이렇게 자판기 설치해 놓고 핀란드에서 이렇게 눈을 한사 퍼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그 자판기에 집어 넣어 버리면 싱가포르에 있는 자판기에서 갑자기 눈이 이렇게 한 컵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텔레포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뭐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건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증강현실을 쓴 거고 뭐 가상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VR을 버추얼이라고 하는데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사이버를 구축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도 되지만 또 앞으로도 가장 많이 발달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사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이거를 통해서 다 웬만한 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이게 사실 한 7, 8년 전만 해도 제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실제 업체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걸로 활용해가지고 어떤 신제품을 만들기 가능할까라고 살짝 의구심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고 실제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많이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게 미러월드, 이제 거울 세계죠.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막 확 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그대로 복제해 놓고 저희 회사를 그대로 복제해 놓고 또는 뭐 저희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그대로 복제해 놓고 그 속에서 내가 몸이 나갈 수 없으니까 복제해 놓은데 모두 모여서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뭐.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S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기억은 나만 갖고 있거나 내 일기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다 오픈을 하고 그걸 늘 기록을 해서 내가 사실 노트도 안 갖고 있고 기억은 없지만 어느 공간에 나의 모든 걸 다 저장해 놓고 그걸 이제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카카오스트리트, 트위터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여기서 보면은 이 네 가지가 구분이 돼 있지만 이게 다 섞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제페토 같은 경우 정확하게 보면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분류해놨지만 섞여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메타버스의 그 지금 아까 설명은 그 기술적인 거 설명을 했었고 그거 이제 플랫폼으로 한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플랫폼으로 잠깐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로블록스가 아까 했던 거 제일 많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거의 한 70% 이상은 이 로블록스 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심지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고요. 그 다음에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페토고 아바타 통해서 가상세계의 얼굴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플랫폼 등 하는 건데 뭘로 돈을 벌까? 생각보다 여기서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내가 루이비통을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또는 뭐 샤넬이나 이런 가방 막 살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뭐 몇천 원, 몇만 원만 좀 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은 그런 거를 특히 뭐 여학생 이러면 이게 뭐 온갖 치장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쓰고 막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사업 아이템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게더타운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벤처 기업이 만든 건데 이렇게 쓸 줄 몰라요. 저는 처음 해보고 왜 이렇게 조악해, 이렇게 그래픽이 허접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쓰고 나서 느낀 거는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할 게 아닌데 교육적으로는 이게 최고인데 줌보다 훨씬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다. 접근도 좋다. 오히려 2D 그래픽이기 때문에 수업적으로 방해를 덜 받는다. 학생들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시각적으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가상 오피스 또는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최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죠. 물론 요거를 이제 변형한 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베타 1.0 버전에 가깝고 이게 뭐 2.0, 3.0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면 당연히 많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나온 이제 이프렌드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에서만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비슷한 거예요. 제페토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얘는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서 뭐 다 이렇게 다 체험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는 없고 이 중에 이제 게더타운을 가지고 할 텐데 이 게더타운이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잠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갈까요? 이게 게더타운입니다. 참여적인 DM이 가능하다. 원어랑 의사통해서 제 옆에 가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멀어지면 얘기를 못해요. 되게 처음에 웃겼어요. 가까이 가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고 멀러 가면 또 대화가 안 돼요. 자동으로 이게 끊어지는 거죠. 커넥션이. 그 다음에 아바타를 내가 이제 조그맣게 이거는 제가 아마 버전이 업이 될수록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텐데 아바타를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 아바타가 이제 내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줌은 좀 전체를 보여주는데 게더타운 같은 선택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요. 실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게더타운이 좋은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화상대화 플랫폼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소 찍어 들어오면 딱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접속만 하면 됩니다. 크롬으로 접속만 하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25명까지 무료 사용하고 그 다음 협업과 소통이 편리한데 25명 넘어가면 돈을 많이 내야 돼. 많이 내는 건 아닌데 한 사람당 막 하루에 막 이렇게 날짜별로 받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회사는 상관없겠지만 교육적으로는 25명이 참 애매한 숫자예요. 어떤 반은 26명인데 그러면 참 애매하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 비용인데요. 초과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거나 뭐 어떤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접속은 뭐 간단합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듀케이션 같은 거를 이게 이제 템플릿이 있는데 에듀케이션 템플릿 딱 클릭하면 여기 쭉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갖다 쓰면 돼요. 25명에 있는 이 작은 방 갖다 쓰고 이름 정하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반 학생들만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패스워드 하나 주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오디오 비디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 아바타 캐릭터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맵 수정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고 뭐 방도 수십 개 만들 수 있고 인원수와 제한이 있지 방을 만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을 막 포털로 제가 애들하고 뭐 게임할 때는 한 5개 만들어 놓고 포털로 이렇게 텔레포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A방 갔다 C방 갔다 C방에 가서 퀴즈 풀고 다시 B방 갔다 이런 거만 하루 온종일 놀아요. 애들 그러면 나중에 답 제출하다 그러면 지쳐서 옵니다. 선생님 5개 방 돌아다니다가 답을 찾긴 찾았는데 이 답이 맞나요? 틀렸어. 그럼 다시 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게임 할 수도 있고 뭐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오늘 만들어 놓은 맵인데요. 이렇게 교실 하나 만들어 놓고요. 왼쪽에 이렇게 그룹별 통일할 수 있는 분인 토의 맵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끼리는 내가 이 아바타가 이 안에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아이들끼리는 통신이 가능하겠죠. 얼굴도 볼 수 있고 이 친구들 이쪽 쪽에 있는 분인 친구들은 못 봐요. 이 친구가 일로 와서 놀면 여기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인끼리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분인 토의를 할 수 있고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게시판 하나 붙여주겠죠. 저는 오늘 2개 붙였는데 하나는 과제고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2개 붙였고요. 이런 게시판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기도 하고 내가 또 붙이는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 딱 클릭하고 보드 하면 딱 나와요. 그럼 갖다 붙이면 되고 여기에 있는 오픈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냥 다운받아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초대하는 것도 가격이 다 설명해놨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주소만 클릭해서 주면 그냥 들어오면 끝. 네, 뭐 타는 거 필요 없습니다. 단 패스워드가 있어야 다른 친구들이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제 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여기 게시판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게시판 앞으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이렇게 X라는 말이 뜹니다. 이렇게 X. 키보드 X를 누르면 요 게시판 화면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여기 쭈루루 4명이 한 팀이면 4명이 쭈루루 여기 앞에 모여서 전부 다 X를 치면 동일한 게시판을 열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게시판에다가 뭐 적거나 토의하거나 말로 해도 되죠.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뭔가 적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또 나 여기 선생님이 이게 우리 반 보드예요. 그럼 여기 와서 선생님이 뭔가 게시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나 하고 들어가 봐야지. 제가 오늘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그 게시판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일 재밌는 것 좀 몇 가지만 여기 갖다 놨어요. 여기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스룸 보드에서 여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와서 써. 그럼 막 여기다 뭐 쓸 수도 있겠죠. 게임존에 가면은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많지는 않은데요. 애들이 뭐 테트리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음악, 피아노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 선생님 우리 전체 반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뭐 마이크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하면 전체 학생들 다 떠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조절할 수 있어요. 특정한 학생한테도 말할 수 있고 전체 학생한테도 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학생들 한번 불러봤어요. 올해 2학기 때는 못했고요. 1학기 때 저는 이제 3학년은 항상 등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등교했는데도 수업 시간에 이걸 갖고 했어요. 그 좀 이상하죠? 근데 그냥 했어요.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얼굴 보고 앞에 있는데도 그냥 이걸 해요. 애들 앞에 이제 그 카메라 다 웹캠 다 달아주고 그냥 했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 시켰는데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넷이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도 회의하고 뭐 내용들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 저는 동시에 다 들을 수 없죠. 그럼 이제 얘네들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기 와서 살짝 기울이고 있으면 얘네들 뭐 하는지 다 보이죠? 다 들리죠?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간단한 그런 기능 다 있다는 거죠. 과제를 막 이렇게 부여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미리 6팀한테 6개의 과제를 미리 부과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이 과제 부여된 걸 가지고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발표해. 언제? 다음 시간에. 그럼 잘합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누가 할 거냐 뭐 다 조율하고 발표는 누가 한다 그러고 다 해가지고 발표 나중에 시키면 발표입니다. 여기 제가 동영상도 갖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과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여요. 그럼 쭉 모이죠. 모이면 이제 1팀 발표가 1팀의 여학생이 와서 지금 중앙에서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이제 PPT를 발표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 이제 학생 모니터에 보여주겠죠. 이 친구가 와서 발표하는 내용이. 그럼 저는 그냥 다 듣기만 해요. 그럼 친구들이 다 자기 과제를 다 발표하죠. 제가 예를 들어 오늘 6개 차시의 분량의 수업을 해야 된다. 그 애들이 6개 하는 거예요. 6개 다 끝나고 나면 뭔가 미진한 부분이나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코멘트만 날려요. 코멘트만 날리면 제가 6차에 수업하려면은 6시간 필요한데 한 차시에 6시간 끝났죠. 끝나고 오히려 애들은 훨씬 더 즐겁게 수업을 하죠. 선생님이 주도권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방향을 영 엇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제가 아까 했죠. 중간에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돌아다닐 때 그냥 툭툭툭 던져만 주면 돼요. 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고 방향만 잘못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도만 던져주면 애들이 찾아삽니다. 네이버한테 질문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고요.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왜 등교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다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요. 티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동시에 그 말만 듣는 애들이요. 조용해집니다. 얘기를 안 해요. 어색해요.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야, 네 생각을 여기다 써봐 그러잖아요. 막 달리면 막 번개같이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타이핑이 너무 빨라가지고 말하는 것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게임에 특화돼 있어서 타이핑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죠. 즉 자신의 의사를 말로 떠드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굳이 내가 애들이 그 힘들어하는데 너 말해볼래? 너 말해볼래? 이렇게 하면 시간 가고 애들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써. 그럼 쫙 달려요. 그럼 뒤에 제가 필요한 것만 딱 편취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쫙 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볼래? 그러면 선생님 빨리 수업이나 끝내시죠. 이런 거죠. 질문 없죠. 필요 없죠. 초등학생은 좀 다를 거예요. 초등학생은 제가 안 해봐서 초등학생은 저요저요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 중학생부터 저요저요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수업하니까 질문도 뭐 수시로 하죠. 수시로. 원래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귀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감히 선생님 귀에 대고 쏘게 얘기하는. 근데 아바타니까 옆에 조용히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뭐 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야 너 초등학생 같은 짓 왜 하냐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 뭐 나이 제가 고3 수업만 늘 하는데 고3이 뭘 재밌어요. 등칠 한 번 해가지고 내일 모레 성인인데. 근데 와서 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팀별 발표도 뭐 다른 팀이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들 얘기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업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해보기도 할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해볼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잠깐. 첫째는 티처블 머신이에요. 이거
예전에 잠깐 수업하신 것 같긴 한데, 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AI가 뭐야, AI가 뭐야,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을 해줘요. AI는 뭐, 인공지능이래.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아는 단편적인 설명을 해줘. 근데, 그럼 AI를 실습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막상 뭐 할지 모르죠. 그 정보교사들 제 모아놓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초등학교는 뭐, 뭐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뭐죠? 스, 스크래치요. 스크래치. 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뭐 아두이노를 하고, 뭐, 고등학교는 뭐 아두이노를 하고, 뭐 이러죠. 코딩은 뭘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막 있는데, 그건 정보교사들도 잘 몰라요. 정보교사들조차. 그건 이제 실습을 통하는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애들은 보세요. 애들은 AI가 이미 체득돼 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만 들고 스마트폰으로 꽃 찍어가지고 이거 무슨 꽃이 몰라요. 근데 애들 딱 찍어서 알아요. 엄마 이거 민들레래. 이거 AI란 말이에요. 근데 야 AI 수업하자 그러고서 갑자기 뭐 스크래치를 열어서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A가 나는 스마트폰에 AI가 이미 다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등은 대체 어떻게 AI를 접근하는 실습과 수업을 해야 될 거냐. 중학교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시에 같은 걸 배워요. 책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왜냐면은 교사가 초등은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중등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수준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도 가서 이걸 가르치고 있고 중등 갔더니 똑같은 거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 갔더니 똑같은 거. 이거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어쩔 수 없는 과도기 상태. 이게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이게 무슨 꽃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스마트폰에 이미 AI가 적용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 AI 박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박사님이 그냥 꽃 이름만 갖다 대면 이거 무슨 꽃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걔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먼저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글에서 만든 티처블 머신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AI는 학습을 필요로 하거든요. 학습.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단계 학습 단계에서 간단하게 이미지 학습만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내가 방금 전에 했던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뭐다라고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트레이닝 해놓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클래스가 있죠. 여기 이미지로 막 학습을 시킵니다. 물론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이미지 학습 막 시킵니다. 제가 안 하고요. 이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거예요. 자, 1팀, 2팀, 3팀은 이제 이 티처블 머신 할 건데요. 여기 가면 이렇게 비디오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여기 사용한다. 이거 마스크를 미상으로 딱 두 가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AI를 이제 실습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웹캠을 씌우고 제가 마스크 썼어요. 막 찍게요. 막 이렇게 찍게 하면 순간적으로 드륵하면 한 2, 30장 찍힙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또 찍어야겠죠. 이게 마스크 안 쓴 얼굴이야. 뭐 좌도 찍고 우도 찍고 뭐 돌려 찍고 얼굴도 막 돌리고 막 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면 줄수록 정확한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모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내면 얘가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거는 마스크 쓴 모습이래. 이거는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래.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실행을 시키면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미사용이라고 딱 뜹니다. 마스크 쓰면 마스크 썼다고 딱 뜨겠죠. AI가 이미 제가 알겠지만 이걸 알고리즘을 저기 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 우리 알고 있는 기계어부터 배워서 이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옛날 얘기고 저희는 그 단계에서 예전에 배웠던 90%는 이미 말로써 해결하거나 아니면 한두 개의 어떠한 이 프로그램으로 다 이해하는 거라고 보고 그 이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응용적인 것만 하면 되지,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뭐 기계어 1년부터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어머, 얘가 내가 잠깐 교육시켰더니 마스크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구분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들어가죠.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코만 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신기한 거예요. 아, 이게 쓴 거야? 안 쓴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 미착용도 나오고 착용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왜? 데이터를 완벽하게 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줘야 돼요? 미착용이라고 다시 교육을 또 시켜요. 이거 마스크 미착용이다. 이렇게 턱하고 이런 데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완벽하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 판단하겠죠? 쓴 거 안 쓴 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자 실습을 간단한 실습 뭐 금방 합니다. 이거 뭐 얼마 안 걸려요. 그랬더니 저는 마스크 하라고 애들한테 시켰잖아요. 아, 애들은 애들이죠. 한 5, 6명이 딴 거라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당연히 그게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뭐 했더니 뭐 나오느냐, 이게 얼굴을 갖다 대는데, 그때 우리 반에, 제가 수업하는 반에 그 일찍 탈모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혼나긴 했는데, 이 친구 얼굴 딱 갖다 대면 대머리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제가 저한테 혼났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A라는 걸 가르쳐주면 애들은 뭐 B, C, D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이 인간이 바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바보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사진을 막 넣어가지고 기억을 딱 갖다 대면 당신은 바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AI의 그 수업을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AI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이라는 걸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채팅을 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2주 만에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뭐 영화 되게 많은 영화들 중에서 되게 센세이션한 영화도 있었어요. 뭐 완전 AI랑 같이 사는 얘기들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1월 달에 서비스 하다가 왜 안 되겠느냐. 데이터 편향성에 대한 부분, AI한테 나쁜 걸 가르쳐가지고, AI한테 음란한 것만 가르치고, 나쁜 것만 가르쳐가지고 못하게 한 거죠. 뭐 그런 것들. 그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세종대학교 전문가신 것 같은데, 박사님이신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뭐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수업하니까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걸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기 모랄머신 수업하면서도 애들 보고 다 해보라고 했는데, 과연 이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죠. 뭐 가는 데까지. 다 넘어갈게요. 뭐 앞에 다 넘어가고, 그 편향성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윤리적인 부분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깐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트롤리 딜레마를 잠깐 서비스 할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를 잠깐 볼 건데요. 왜 갑자기 이게 뭘 잘못 눌렀나요? 자, 트롤리 딜레마를 잠깐 볼 건데요. 트롤리 딜레마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이건데 이거를 뭐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떠나서요.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면 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 구글에서 이제 모럴머신 치면 한국어 선택하고 시작하기 누르시면 한 20가지 정도 테스트가 나와요. 근데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까지 하세요. 하시다 보면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저도 이거 보고 좀 찔렸어요. 저는 동물을 너무,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동물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가차없이 이렇게 제가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들은 뭐 용서 없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거든요.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 거냐는 부분인데, 가책을 느끼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만 살리고 이런 뭐 동물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뭐 법규를 안 지켰다고 해서 법규를 안 지킨 사람은 가차없이 뭐 이렇게 하고 지킨 사람은 뭐 일반적이긴 한데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거죠. AI한테 이런 선택지를 줬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인간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까? 오히려 인간보다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 친구한테 부여하는 부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학생들한테 이걸 다 해서 발표해 보라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그때 자기가 나온 거 발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다 똑같아요 저랑.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그래? 그런데 너도 그런 생각할 정도면 AI한테 이런 거를 만약에 주어졌으면 AI는 이런 생각을 우리처럼 할까? 이게 옳은지 뭐 판단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 답은 줄 필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아이들한테 스스로 던지게 하고 뭐 이런 걸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은 두 가지고요. 자, 그러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공유를